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구TV 이동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열었어요. 항상 그 마음속으로는 일주일에 한 2편 정도, 3편 정도 훼손지 정비 사업에 관련된 거, 그린벨트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항상 뭐 바쁘고 일에 쫓기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이 좀 뜸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있다 보면 뭐 이렇게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최근에 많이 문의 전화 온 내용을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패동에 사는 서모 씨가 전화가 왔어요.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했는데 이번에 농지법 실태조사에 걸렸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번에 농지법 실태조사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진 찍으러 오고 물어보고 그러면 이번에 실태조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알게 됐겠죠? 이패동의 서모씨 농지법 실태조사에 걸렸다. 그럼 이제 내년에 청문회인데 괜찮을까요? 물어봤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 율성리의 김모 씨가 또 전화가 왔어요. 지금까지 벌금 무서워서 창구 사용을 못했어요. 하지만 자금이 없어 건축은 최대한 늦게 하고 싶은데 창구 임대해도 될까요? 사용해도 될까요? 창구 써도 될까요? 훼손지 정비 사업 접수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또 하셨어요. 한 명 더 별내의 이모 씨입니다. 개특법은 문제없다고 했었는데 농지법도 문제없다고 했었는데 경기도 특사경이 나와서 단속하고 훼손지 정비 사업과 전혀 관계없이 기소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타가 상당히 많이 났네요. 자, 경기도 특사경 얘기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얘기를 간추려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를 했는데 이행강제금 벌금 맞느냐 안 맞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완전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대개 그린벨트의 창구를 가지고 계시면 크게는 두 가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첫째가 농지법이죠. 그 다음이 개특법. 농지법, 개특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요즘에 또 경기도 특사경 이렇게 세 가지만 피해가면 된다고 반대로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훼손지 정비 사업에 들어간 개발제한구역 주민 여러분들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의 전화가 많이 와서 유튜브로 좀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농지법 보겠습니다. 농지법. 자, 남양주 규제 개선 1호 집이 훼손지 정비 사업 내 농지 전용 허가 처분 말이 어려워.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주강덕 시장이 당선이 되고 국대위에서 집중적으로 농지법 해결해 달라고 정말 저희들이 많이 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에 가서도 남양주시에 가서도 또 주강덕 시장 당선되기 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후보 시절에 정말 많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때 늦은 감이 있어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고 그 먼저 처분해버렸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처분했다는 얘기는 명의를 바꿨다는 겁니다. 증여나 매매. 그런데 이제 뒤늦게 훼손지 정비 사업에 들어갔으면 의무기간, 명령기간에 들어갔어도 관계없이 농지 전용 허가를 해주겠다라고 9월달이죠. 9월달 2022년 9월 말쯤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 남양주시 농지법, 훼손지 정비 사업 농지법을 치면 이 검색에 다 나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훼손지 정비 사업에 들어가면 의무기간, 명령기간에 관계없이 농지 전용 허가를 해주겠다. 이게 농지법이 해결이 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배양리에 있는 정모 씨가 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건 이해하겠는데요. 저는 기부 체납하는 토지는 전용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300평은 기부 체납한다. 기부 체납은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는 거예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는 그 부분의 토지, 그 필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농지법에 걸리지 않겠느냐. 이거 어떡합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을 건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기부 체납하는 토지는 농지법에 걸렸어도 의무기간에 들어가고 명령기간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농지법은 걸리면 처분하라는 거예요. 처분이 뭔 말입니까? 너는 농사 안 졌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증여를 하든 매매를 하든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런데 녹지에 걸려있는 기부채납 토지는 처분할 거잖아요. 어디로? 시에다가. 네. 농지법에 걸려서 처분하라고 해도 처분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부채납 토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처분해버리겠다. 네. 농지법 걸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농지법은 해결이 됐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법은. 훼손지 정비사업에 들어간 주민들은 농지법은 걸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개특법 들어가겠습니다. 개특법. 개특법은 이거 어려워요. 개특법.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개특법입니다. 자, 정말 훼손지 정비사업에 접수한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은행에서도 전화가 와요. 아니, 위반 건축물이라고 적혀 있는데 도대체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를 어떤 걸로 증명하느냐. 요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따로 하나 더 적었습니다. 질의를 남양주시와 경기도에서 했어요.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저희들이 이거 갖고 집회도 하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훼손지 정비사업의 시행자, 즉 훼손지 정비사업에 접수를 했던 주민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를 해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적용 기준이 뭐냐? 언제부터 유예를 해줄 거냐? 그때 당시에 이행강제금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 고민 끝에 회신이 왔습니다. 뭐라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이 규정에 적합하게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그 서류의 적합성을 인정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훼손지 정비사업에 접수한 모든 남양주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시장한테, 그러니까 남양주시 협의가 끝나고 경기도 올라가고 국토부 올라가서 협의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훼손지 정비사업의 부과 유예 적용은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양주시도 항상 그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국토교통부의 이 회신 내용의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는 하질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여러분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아니,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어쩌고 그러더니 왜 단속이 계속 나와요? 미치겠어요. 또 단속 나왔어요. 여러분, 개특법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한다고 했지 단속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었어요. 단속은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단속을 하면 무슨 말장난? 말장난이 아니라 행정조치는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조치. 단속해서 공문은 4번 내보내고 이행강제금 부과 산출 내역까지 내보내서 단속은 계속하고 부과를, 그러니까 돈 내라고 벌금 내라고 부과하는 것만 유예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조치는 계속하겠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는 하지 않고 유예, 그러니까 벌금이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부과를 유예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훼손지 정비사업을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편법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에 접수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컨설팅 회사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이행강제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접수하고 봐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철회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는 계속하겠다. 부과는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훼손지 정비 사업을 정말 주민들 중에서 일부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때 20년 말에는 일단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접수했던 주민들이 일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참 그런 거 보면 공무원들도 똑똑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경기도 특사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약자입니다. 특사경. 네. 제가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경기도 특사경하고 장시간 통화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자, 남양주 이청사 옆에, 그러니까 저희 협회 사무실에서 아주 가까워요. 남양주 이청사에 있는 곳에 지금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구리, 남양주, 가평을 담당하는 부서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디 소속이냐 그랬더니 경기도 소속이고 민생사법경찰단이고 자기네들은 수사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임차인, 임대인 관계없이 자기네들은 그 행위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다. 그럼 컨테이너 박스를 누가 갖다 놨냐? 임차인이 갖다 놨냐? 임대인이 갖다 놨냐? 안에 사무실을 만들었다? 누가? 임대인이 만들었냐? 임차인이 만들었냐? 그 행위자를 찾아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농지법이든 개특법이든 대부분 위반을 하면 대부분 개고장을 날라주고 원상복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경기도 특사경은 그게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농지법이나 개특법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경기도 특사경은 그 현행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제한구역 그 행여가 불법 행여가 하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뭐 내일 모레까지 뭐 그거 원상복구만 봐주겠다 이거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신호 위반을 했다. 어깨띠를 남했다. 다음에는 어깨띠 매세요. 어깨띠를 매면 원상복구했으니까 어깨띠를 맸으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니까 뭐 딱지를 안 끊습니다. 이게 아니라 잘못한 걸 바로 적발을 했기 때문에 바로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행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찰에 입건을 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을 해서 검찰의 기소 여부를 자기네들이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년 미만의 그 사법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벌금은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자, 그러나 훼손지 정비 사업에 관련 없이 위에 같이 진행을 하겠는데 그러나 이제 조사할 때 훼손지 정비 사업 시행자 즉 접수자는 양형을 참작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벌금은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훼손지 정비 사업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그동안 사례를 보면 뭐 벌금은 1,000만 원 이하, 7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에 따라 좀 다르지만 하지만 훼손지 정비 사업에 시행을 했고 예를 들어서 무슨 지금 해체 신고가 들어갔다든가 착공이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지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든가 이런 어떤 서류를 좀 주면 충분히 경기도 특사경에서 양형을 참작을 해서 벌금을 부과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훼손지 정비 사업에 접수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위에 설명한 것들이 상당히 어떤 그 압박감이 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개특법에서 2억, 3억, 1억 5천 이렇게 벌금 이행강제금보다는 금액이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또 훼손지 정비 사업에 이제 검찰이 가서 조사할 때 충분히 그런 서류를 가지고 가서 제출을 하면 많은 양형에 참작을 한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리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경기도 특사경 너네들은 그러면 365일 그렇게 단속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그 조사 기간이 좀 있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러지 않을 때는 업무가 워낙 많아서 이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점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펴고 내 토지 내 창고에서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창고TV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이동우의 창고TV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